자,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정말 잘 오르던 주식은 조금 먹고 팔아버리고 반대로 계속 떨어지는 주식은 언젠간 오르겠지 하면서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경험이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오늘 바로 이 투자 결정을 좌우하는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심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고 그걸 지배하는 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이게 거의 모든 투자자가 한 번쯤은 부딪히는 딜레마죠. 왜 우리는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오늘 바로 이 흔하면서도 정말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 실수의 근원을 찾아서 명쾌한 해결책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투자의 대원칙,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손실은 짧게 자르고 이익은 길게 가져가라. 그런데 말이죠, 정말 흥미롭게도 우리의 뇌는요, 정확히 그 반대로 행동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감정의 불균형 뒤에는 바로 손실 회피라는 아주 중요한 심리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요, 100만 원 잃었을 때의 고통이 100만 원 벌었을 때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진다는 뜻이에요. 네, 바로 이 손실 회피 편향, 이게 바로 주범입니다. 머리로는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하는데 이걸 알면서도 그 손실을 확정하는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결정을 질질 끌게 만드는 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곧 오르겠지 하는 희망 회로를 마구 돌리면서 현실을 외면하고요. 또 소유권 착각에 빠져서 내가 산 주식을 마치 내 자식처럼 여기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객관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잃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냐면요. 소스 자료에 따르면 한 투자자는 회사가 LG로 사명을 바꾼 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미 휴지 조각이 된 럭키금성 시절 주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적 함정이 우리를 얼마나 비이상적으로 만드는지 보여주는 정말 극단적인 예시죠.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점을 알았으니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원칙을 지키는 투자는요, 돈 버는 법이 아니라 바로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비유가 정말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생각하기 전에 손실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다시 말해 손절매를 먼저 완벽하게 마스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칙, 즉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장 지수가 2% 빠졌는데 내 주식은 12%나 빠졌다? 그럼 그 차이가 10%니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이 정해진 계획을 감정의 개입 없이 예외 없이 따르는 겁니다. 바로 이 숫자, 마이너스 10%. 이게 바로 여러분의 감정적인 동요를 막아준 비상 브레이크이자 행동을 개시하는 방아쇠입니다. 시장이 여러분의 마음을 마구 흔들 때 여러분을 지켜주는 건 감정이 아니라 바로 이 차가운 규칙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동전의 반대편을 한번 볼까요? 손실을 못 끊는 것만큼이나 큰 실수가 또 있죠. 바로 잘 나가는 주식을 너무 일찍 팔아버리는 똑같이 비싼 대가를 치르는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거 참 모순적이지 않나요? 손실은 그렇게 끌어안으면서 왜 이익 앞에서는 그렇게 조급해지는 걸까요? 여기에도 역시 우리 심리가 교묘하게 작용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빨간불이 다시 파란불로 바뀌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그리고 작은 성공이라도 빨리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그 짜릿한 만족감에 대한 갈망. 바로 이 두 가지 감정이 우리를 섣부르게 만드는 거죠. 자, 이제 소스 자료에서 가장 강력하고 어쩌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조언이 나옵니다. 익절은 없다. 오직 손절만 있을 뿐이다.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이익이 나면 파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 말의 논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잠재적 손실은 투자 원금, 즉 100%로 딱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 이익은요? 이론적으로는 무한대죠. 그러니까 아래는 손절매로 막아두고 위는 활짝 열어두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구체적인 기술을 넘어서서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장을 대하는 우리의 핵심 철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사고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하는 겁니다.
미래를 맞추려는 예언가가 되기를 포기하고 그 대신에 정해진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훈련된 대응자가 되는 것.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예측은 딱 한 번, 살 때만. 그 후엔 오직 대응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예언가가 아니죠. 이 한마디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시장의 다음 움직임을 계속해서 예측하려는 그 헛되고 괴로운 노력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소스 자료에서는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 최근에 있었던 시사적인 인물을 비유로 들기도 합니다. 스스로 미래를 본다고 주장했던 인물조차 결국 실패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시장 예측이라는 행위 자체가 얼마나 위험하고 덧없는지를 경고하는 거죠. 자, 그런데 흥미롭게도 소스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런 투자의 원칙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더 넓은 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감정적인 편향을 극복하고 눈앞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투자 원칙. 이건 사실 투자를 넘어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한 아주 보편적인 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스 자료에서는요, 우리가 살펴본 이런 심리적 편향들이 정치나 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희망회로나 소유권 착각 같은 개념을 특정 사회현상이나 인물에 빗대어 설명하는 식이죠. 물론 이것은 해당 자료의 분석 관점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원칙, 분명 돈을 관리하는 데는 아주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여러분의 삶 전체로 확장해보면 어떨까요? 미리 정해둔 나만의 손절매 원칙이 어렵지만 꼭 필요한 선택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영역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